자, 11월 8일 여시야문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누는 이더공간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레코딩 아티스트라고도 할 수 있고요. 국내에는 오디오 가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최정훈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디오 네. 가이를 드디어 뵙네요. 반갑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네, 가끔씩. 네. 최정훈 선생님은 원래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셨다고 해요. 작곡인가요? 클라리넷을 하다가 작곡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작곡한 곡을 어느 날 녹음을 하다가 레코딩 엔지니어가 되기로 네. 결심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네. 이 얘기를 좀 어떻게 이 오디오 가이라는 회사를 만드셨고 네. 클라리넷을 하다가 어떻게 이 음악을 녹음하는 쪽으로 길을 트셨는지. 이제 어릴 적에 클라리넷 공부 열심히 할 때 동네에 음악하는 선배님들이 계셨는데요. 음악하는 선배님들 가운데 뭐 선생님과 잘 아시는 장재효 선생님도 있고 뭐 바이날러그의 이상진 선배님들도 있고 그래서 동네에 그냥 동네 형님들이셨는데 장재효 아쟁하시고 구음하시는 장재효. 소리하는 프리의 멤버. 그냥 동네 음악하시는 형님들이셨고 그래서 형님들 음악 이렇게 활동하는 거 같이 보고 들으면서 대중음악이랑 다양한 음악들 형님들께서 이렇게 뭐 편곡이나 컴퓨터 음악이나 관심 받는데 큰 그런 영향을 받았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나요? 고2 때쯤이었는데 같이 음반 작업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해줘서 그때 곡 쓰고 편곡하고 해서 스튜디오 가서 음반 녹음을 하는데요. 너무 이게 깜짝 놀라운 거죠. 제가 집에서 쓰고 그때 미디로 만든 곡들이 스튜디오 가서 이렇게 쫙 풀어지면서 새로운 음악으로 탄생되는 거 보고 야 이거 너무 재밌다라고 해서 레코딩 엔지니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학교 때까지도 계속 클라리넷은 하시고 고등학교 때까지 클라리넷 하다가 고2 때 정도부터 작곡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디도 다루시게 되고. 네, 같이 했습니다. 근데 레코딩 그 룸이나 그 녹음실에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이렇게 신기해 보였을까요? 녹음을 한 다음에 녹음을 해서 그 엔지니어분이 믹싱을 하는데요. 믹싱 과정을 통해서 소리가 입체감이 생기고 제가 집에서 만든 음악을 제가 혼자 들을 때보다 믹싱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재탄생되는 과정을 보면서 야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쪽 길로 접어드신 거는? 고등학교 때는 그냥 곡을 쓰다가 그래서 20살 때 직접 동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녹음실을 만들었습니다. 역촌동에다가. 20살 때? 20살 때 녹음실을 만들었어요. 진짜 일찍 하셨구나. 네. 그래서 녹음실 만들어서 거기서 음반 작업도 하고 또 그 당시 역촌동에 이렇게 셀 기획이라는 기획사가 있었는데요. 뭐 이은미라든가 임기훈 그런 가수들 소속사들이 있어서 그 회사에 그런 뭐 데모 테이프 녹음도 하고 뭐 라디오 방송에 나가는 음악들 녹음도 하다가 근처에 있는 예음 스튜디오라고 녹본동에 있는 스튜디오가 있어서 거기서 21살 때부터 어시스트 엔지니어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재밌게 또 하면서 또 레코딩에 대해서 다양한 장르들 녹음해보고 그러면서 98년도까지 예음 스튜디오에 있었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 녹음실에서 허드렛 일과 다 해봤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아날로그 녹음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컴퓨터로 프로툴로 녹음하지 않을 시기라서 이렇게 디지털 녹음부터 해서 방송용 뭐 4분의 1인치 편집부터 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경험했었습니다. 녹음의 역사를 다 지켜보신 거네요, 사실은 변화를.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에 바꾸는 상황을 즐겁게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제가 개인적으로 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시대의 녹음은 언제 시작됐을까? 과거 우리의 처음 음반 녹음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무척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하기 이전의 부분들에 관해서요. 그러면은 그 기술은 사실은 한일 합방 되면서 유성기 음반이라는 그런 일본이 좀 갖고 있는 빅터 레코드로 이렇게 대표되기도 하는 그때가
사실 안타깝게도 그런 기술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막 확보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미국과 일본에서 처음 그럼 미국에서 추궁기를 개발을 하고 추궁기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한국에 네. 와서 이제 추궁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한양에 있는 그런 사대부들한테 추궁기에 있는 음악을 들려줬었잖아요. 네. 근데 들려줬을 때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네. 그때 그 미국 사람들이 들려준 음악이 혹시 어떤 음악인지 아세요? 몰라요. 잘. 미국의 민요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민요들 있잖아요. 뭐 수완이강 이런 거. 오스산나 그런 곡들인데, 네. 네. 근데 당연히 그걸 한국의 이제 사대부들한테 미국의 민요들 들려주면 당연히 관심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판소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판소리 명인 명창들을 미국에 데리고 가고 또 일본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녹음을 해서 갖고 와서 추궁기로 그 소리들을 틀자마자 들려주니까? 정말 뒤집어졌죠,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고관 대작이 아닌 이상 명창들의 소리를 직접 듣거나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추궁기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기계만 사면. 네, 그래서 이런 게 음악 콘텐츠 사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음악과 녹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있었을 것 같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추궁기라는 것이 먼저 개발이 되고 이것이 더 확장되기 위해서 판소리 녹음이 시작이 됐고 이후에 또 LP가 생기고 CD가 생기고 MP3가 생기는 거 역시 보면은 이렇게 닭과 달걀의 관계가 늘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주 재밌는 얘기네요. 네. 그 초기에 우리나라 음악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녹음이 됐는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요즘 근황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은 전례 없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네. 한때 모든 게 다 멈춰졌었어요. 그리고 다 중단되고 공연들도 그렇고 그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 상황이 막 시작됐을 올 초에요. 주변에 친한 아티스트 분들이 그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공연을 하지 못하니까 본인들의 공연 사진을 업로드하는 그런 이벤트 캠페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은 무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항상 음악을 연주를 해야 하고 그것을 듣고 함께 나눌 사람들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사진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사진을 이제 공연했을 때 사진을 추억하고 올리면서 근데 그거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한 아티스트가 2월 달쯤에 본인의 공연 모습 사진을 올리는 것을 보고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했어요. 우리 사진 말고 관객이 없어도 괜찮으니 우리 스튜디오에서 관객 없이 공연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게 2월 26일인가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방구석 콘서트, 랜선 콘서트 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무관중 콘서트의 첫 시발점이 되긴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상과 음향으로 온라인으로 저는 아직까지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은 극소수의 아티스트들만이 그 혜택을 보고 있고 대부분의 아티스트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 대관비가 더 추가되는 거죠. 영상도 찍어야 되고 음향도 해야 되고 그걸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퀄리티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거와 또 대다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콘텐츠들이 많고 음악성에 비해서 그런 낮은 퀄리티로 제작되는 콘텐츠를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여쭤볼 것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 급변해가는 이런 어떤 코로나 이후에 그 온라인 서비스 상태와 퀄리티에 대해서 음악은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건지도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우리 최정원 대표님이 녹음한 음악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천 소스 예술가의 어떤 그것을 잘 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정신에 입각하셔서 다 녹음을 하신 소스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주실 거군요. 제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크 음악과 국악과 과거의
전쟁과 음악의 역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 관심이 많은데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국악에 관심 가진 것도 이 바로크 악기와 바로크 음악들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관심 갖게 돼서 첫 번째로 이제 마테슈난곡의 아리아, 네, 그 포지티브 오르간과 카운터 테너, 또 바로크 바이올린과 바로크 첼로로 되어 있죠. 또 다 고악기로 한 거예요? 네, 전부 다 바로크, 다 거트현이고 피치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국악처럼 아주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음악을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민호라는 네. 분이 카운터 테너 정민호. 네. 자, 바하의 정말 불후의 명곡이죠. 마테순환곡의 아리아를 들어보겠습니다. 모금은 전부 다. 네, 오디오가이 스튜디오에서 녹음과 영상 촬영이 됐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멋지네요. 네. 바하의 음악이 멋지기도 한데 이 정민호라는 분도 네. 굉장히 놀랄 만큼 정말 맑고 우아하고 뭐 이런 게 있으시네요. 목소리가 참 아름답죠. 카운터 네. 테너의 음성. 네. 네, 녹음도 너무 훌륭한 것 같고요. 물론이요. 네. 네. 아까 말씀 중에서 이렇게 바로크 음악 너무 좋아하신다고. 네. 그러다가 그 국악하고의 어떤 우리 전통음악하고 연관점들을 이렇게 찾으셨나 봐요. 네. 그 얘기 좀 듣고 싶거든요. 이제 악기들을 보면은요. 서양의 이제 바로크 음악 하면 서양의 옛 악기들이잖아요. 네. 보면은 뭐 바이올린이나 그런 악기 지금 보면 다들 스트링들이 바로크 악기들은 이제 거트현으로 돼 있잖아요. 네. 양의 창자를 꼬아서 네.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탄성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피치가 한 422 정도로 굉장히 낮죠. 네. 또 바로크 음악은 음. 근데 그 음과 음 사이에 미묘한 그 느낌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 부분이 좋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카운터 테너와 또 작은 사이즈의 포지티브 오르간 네. 그리고 거트현의 바로크 첼로와 거트현의 물론 바로크 바이올린 네. 또 이 시대에는 그런 비브라토가 없이 연주를 했잖아요. 연주 주법상. 네. 그래서 그런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때로는 국악기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바로크 악기와 유사점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을 느끼게 돼서 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획을 몇 번 가끔씩 했었던 것 같은데 본격적인 음악회에서 만났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말씀 듣고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뭔가 음악회를 네. 하나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기획을 우리. 네, 너무 좋죠. 이게 왜냐면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서양 음악 단체 중에 두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라 아르페지아타라는 그 크리스티나 플루하르라는 류트 연주자가 네. 하고 있는 바로크 음악 단체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 당연히 유럽의 재즈 뮤지션들부터 해서 다양한 부분들, 특히 그쪽에서 많이 만드는 부분이 남미, 특히 콜롬비아의 그런 전통 음악들과 바로크 음악들을 조합해서 만든 음악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음악이 듣기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아침으로 많은 분들한테 친숙한 그런 조르디 사발 있잖아요. 네, 비올라 네. 다감바 연주자. 네. 최근에 그 조르디 사발의 음악적 행보 혹시 보셨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에서 시작을 해서 서양 바로크,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거쳐서 요즘 거기서 나오고 있는 바로크 음악들이 이집트와 이란 그런 중동의 전통 음악, 튜니지아. 네, 전통 음악들과 그런 서양의 음악들의 접점을 음악의 항로를 함께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저는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우리 국악이든 우리 음악의 원류를 찾고 음악의 여행을 떠나서 어느 한 지역, 사람, 그 존재들과 만나서
과거의 음악들을 새롭게 재발굴해내면서 현대에 뛰어난 아티스트들 많이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음악들을 여행처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네. 항상 혼자 꿈꾸고 있습니다. 네. 하시죠. 지금 그럴까요? 네. 회사가 나름 점점 성장 일로에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근데 네. 대표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회사가. 왜냐하면은 다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대중적인 것이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대표님 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남들이 이렇게 쉽게 네.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네. 그렇지만 예술적으로 또 꼭 우리가 이렇게 보존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작업들인데 네. 나중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시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울림 프로젝트라는 게 있으세요? 예. 이거는 약간 아티스트 비교적 신진이면서 굉장히 뛰어난 아티스트를 네. 그 대표님이 같이 이렇게 픽업을 하거나 외부의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서 정해서 그 아티스트가 음반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네. 그런 프로젝트가 울림 프로젝트인가요? 네. 네. 2016년도부터 네. 아티스트들과 항상 이제 올해 오디오 가이가 이제 20주년이 됐는데요. 20년 동안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 음악과 소리 안에 함께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무척이나 감사하다는 마음을 늘 지니고 있고 저희가 존재하는 데는 당연히 아티스트 분의 존재가 있어야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의 창작물을 세상에 발표를 하고 싶지만 이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시는 경우 저희가 녹음이나 믹싱이나 마스터링에 관련된 시설과 인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울림 프로젝트라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정을 하여서 아티스트 분의 뭐 녹음 믹싱 마스터링이라든가 또는 아티스트 분께서 여러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실 때 저와 저희 스태프들이 가서 비교적 더욱더 좋은 소리로 공연의 음원을 남겨드리는 프로젝트들을 2016년도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있으셨죠. 저희 여기 이도공간에 나온 아티스트 중에 검은고 연주자 이재하 씨가 네네, 그 맞아요. 울림 프로젝트에서 맞아요. 네. 굉장히 까다롭게 어렵게 해서 냈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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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상도 받았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보람 있으시겠습니다. 사실 그 보람은 저는 그 삶의 보람이 결과보다는 그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음악이 탄생하는 그 순간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들어보는 그 순간에마다 늘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다 이제 네. 이게 활과 화살이 떠나는 것처럼 이유는 우리 공공의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악 자체가. 예, 여기서 확 다가오는 이 진정성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좋습니다. 자, 이런 생각으로 오디오 가이라는 회사를 이끌고 계신 최정원 대표님이십니다. 울림 프로젝트는 그럼 계속 되겠네요, 당분간은. 이제 회사가 어떻든 20년 동안 한 것처럼 한번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것이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회사를 하는 이상은 매년 할 것이고요. 또 내년의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라디오를 듣는 어떤 아티스트는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네. 이게 공모 방식인가요? 큐레이터가 뽑는 방식인가요? 내년 1월 달에서 2월 중에 오디오가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선정 발표를 하는 형태입니다. 점점 많아지겠네요, 신청자가.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데요. 그때마다 되게 굉장히 마음이 조금 선택해야 되니까. 네. 예산은 왜냐하면 한정돼 있고. 아티스트 내 음악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신청서의 아티스트의 마음이 너무너무 느껴지는데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음반으로 계속 소개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산다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녹음을 통해서 마이크를 아티스트에게 들이대고 소리 나올 때 제일 행복감을 느끼신다는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네. 여기서 한 곡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곡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거울 속의 거울 네. 이거를 이제 검색하다가 이 이휴와 네.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그 소리와 소리 사이에 그걸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 잘 표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오디오가에서 선생님이 권해서 이 음반이 나오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어떻게 이유아라는 피아니스트를 만났고 이 음반을 녹음하게 됐는지. 스튜디오에서는 오늘도 그렇지만 항상 매일같이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만납니다. 녹음 작업을 거의 매일 하니까요. 네. 이유와 피아니스트는 합창 음악의 반주자로 오디오가이에서 처음 오셔서 음악을 녹음을 해서 듣는데요. 노래가 시작하기 전에 피아노로 먼저 인트로가 나오잖아요. 인트로의 메어듬을 듣자마자 너무 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피아노라는 것이 건반을 땅 누르면은 있는 그대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가 건반에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어느 정도의 힘을 줬다가 힘을 빼고 페달을 어느 정도의 깊이로 그 페달의 깊이만 해도 아마 100가지가 넘는 만큼의 페달의 깊이가 있고 같은 음을 치더라도 그거는 페달의 깊이에 따라서 100가지가 넘는 음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마다 각 사람의 목소리처럼 자기 고유의 소리를 지니고 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피아노의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분과 꼭 같이 음반 작업을 해보고 싶다. 네. 반주가 아닌 이 독주 음반으로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네. 드려서 함께 이 음반 작업하게 됐습니다. 음반이 나왔나요? 네네, 음반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곡을 고를 때도 이 아르오페르트의 곡들을 이 연주자분께 추천을 드려서 연주자분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함께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로 만든 작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저희가 곧 듣게 될 이 슈피겔은 마이크를 다 최정훈 대표님이 네, 녹음할 때 저는 이제 믹싱보다도 녹음 때 믹싱된 소리로 녹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철칙이라서 녹음 때부터 하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녹음 전에 되게 두근거려서 잠잘 때만 누워서 이 곡을 제가 전부터 너무너무 녹음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네.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게다가 이렇게 막 쌀쌀한 바람이 불 때쯤 듣기 더욱더 좋죠. 뭔가 차가웠고 스산한 느낌과 함께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녹음 해보고 싶었던 걸 드디어 녹음하게 되는구나. 이 곡을 어떻게 어떤 마이크를 해서 어떤 사운드로 녹음을 할지 녹음 전날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한참을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녹음을 해야겠다라고 구상을 해서 마이크 2개의 마이크만 설치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녹음한 음반입니다. 네. 자, 이 음악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정훈 대표님 직접 녹음하시고 피아노에는 이휴아 씨가 연주를 했습니다. 아르오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10분 되는 연주곡인데요. 오늘은 한 그 도입부 한 3, 4분 정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들어봐도 참 좋은 곡이죠. 그리고 네. 연주도 너무 멋지고 녹음도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최정원 대표님 직접 녹음하신 이유와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아르오페르트의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 일부분을 들어봤습니다. 참 이렇게 소리를 잡는다는 일이 소리를 녹음한다는 일이 정말 떨릴 것도 같네요. 정말 훌륭한 연주자를 만나면 그런 적이 꽤 있죠. 음악 너무나 막 이렇게 지금 녹음하는 이 순간에 이 음악이 너무나 살아있고 너무나 멋있어서 이렇게 막 진짜 그럴 때 살아있는 감각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네, 놀라게 돼요. 그 녹음 순간에서 아티스트들의
그냥 말 텍스트가 아니라 음악으로 하는 언어와 대화를 들으면 너무 그 사람이 잘 느껴지고 정말 좋습니다. 네. 예, 그것이 음악이라는 네. 거죠, 사실. 네. 예. 자, 이런 분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좀 현실적으로 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는 이 브랜드 뭐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굉장히 좀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를 재인식하고 네.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한국 음악이나 혹은 이 음원 산업 K-팝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그 큰 흐름 이런 걸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음원 시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음, 있을까요? 예. 어, 너무 아닙니다. 아니,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되는 상황에 중간에 꽁 하고 찍혀 있어서 이 시대에 무척 흥미롭고 저도 재밌어요. 네. 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이제 음원이라고 했을 때 음원이 피지컬 음원도 있을 테고 디지털 음원도 있을 테고 다양한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올해의 경우 미국에서는 그 LP의 매출이 CD의 매출을 처음으로 뛰어넘은 다시 역전한 아주 분기점이 된 특이한 해죠. 올해의 경우는요. LP가요? LP가 정말 놀라셨죠. 네. CD를요? 네, CD 미국 시장에서 이제 LP의 매출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근래 한 10년 동안 있던 레트로 복고 그리고 요즘에 자신감 넘치는 힙스터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에서 그래서 요즘은 바이닐이라고 하잖아요. LP라고 하지 않고 아, 네, 바이닐. 바이닐이라고 하죠 다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레코드 페어에서 저희 회사의 CD와 LP들을 전시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사가는데 LP를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음반에 CD도 있는데 CD는 같이 구입하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CD는 옛날 사람들이 듣는 거잖아요. 이게 와. 이게 지금 과거의 90년대를 생각하면 완벽하게 역전이 된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홈쇼핑이나 대형 마트에서도 다시 턴테이블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시장은 앞으로 LP 시장은 꾸준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역시 음악 콘텐츠의 메인 스트림은 아무래도 그런 음원 스트리밍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정한 장르의 편중이 굉장히 심각해져 있기는 하지만 늘 음원과 음악 콘텐츠 산업은 100년 전에 그런 축음기와 판소리 명인들의 음반들 제작부터 이후에 LP 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한국 가곡이라든가 그런 LP들과 국악들에 대한 제작이 많아지고 또 CD가 되면서 또 다양한 장르들 또 음원이 바뀌고 현재는 뭐 넷플릭스나 그런 애플 TV, 뭐 LG 플러스라든가 KT 같은 이제 OTT 서비스라고 하죠. 네. 이제 OTT 서비스에서도 음악과 예술 콘텐츠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음악을 음원뿐만 아니라 이걸 어떠한 시각적인 효과와 어떤 시각적인 그런 파트너와 함께 대중들에게 전달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반드시. 네. 그럼 회사 차원에서 오디오 가이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오디오 가이에서는 기존의 통일동에 있는 고풍스러운 스튜디오 외에 서초동 예술의 전당 앞에 이렇게 돌비 애트모스 뮤직 3D 사운드 스튜디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음원 콘텐츠들, 뭐 국악이 됐든 바로크 음악이 됐든 이러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노출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신기술과의 접목 부분이 무척이나 좋은 마케팅 포인트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돌비 애트모스 3D 사운드 스튜디오에서는 기존의 음악들을 3D 사운드로 녹음을 하고 그거를 좋은 비주얼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넷플릭스 곧 런칭될 이제 넷플릭스 뮤직이나 애플 뮤직 같은 곳에 이제 송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3D 사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스테레오 경험에서 어떻게 크게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은 네. 선생님과 제가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네. 사람의 두 개의 눈은 눈 앞에 있어요. 네. 얼굴 앞에. 네, 네. 뒤는 못 보죠. 네. 귀는 어떤가요? 옆에 예. 달렸기 때문에 네. 앞에 있는 소리, 옆에 있는 소리, 뒤에 있는 소리, 위에 있는 소리, 아래에 있는 소리를 귀와 사람의 몸은 신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사람의 귀와 몸 자체가 스테레오가 아니라 사실은 360도 3D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네. 지금까지 만들었던 콘텐츠가 모노에서 스테레오라서 우리가 스테레오에 적응되면서 살아왔지,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콘서트홀에서 소리를 들으면 앞에서 스테레오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에 반사되는 소리가 위와 옆과 뒤에서 전방향으로 3D 사운드로 들리거든요. 네. 우리는 이미 3D 사운드에 친숙한 상태로 10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다만 그 콘텐츠들이 제작되지 않았을 뿐이고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스테레오 환경에서 3D 사운드를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는 돌비 애트모스 뮤직이라는 그런 기술이 작년 11월에 런칭이 됐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우리 음악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K-팝 콘텐츠와 더불어서 해외에 소개되기가 무척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이 부분은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이해가 완전히 됐는데, 그러면 전통 음악은 3D 사운드로 녹음했을 때 뭐가 새로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많이들 좋아하는 넷플릭스에 한국 전통음악 채널 하나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다들 뭐 킹덤이나 그런 거 통해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폭증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한국 전통음악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전통음악들을 아주 양질의 영상 콘텐츠와 3D 사운드 기반의 음악 콘텐츠로 만들면은 넷플릭스 자체가 돌비 애트모스 뮤직 3D 사운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야마하나 LG의 이런 사운드바를 통해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들으면 사운드가 전방향으로 나는 효과들이 나기 때문에 전통음악 게다가 또 스케일이 큰 오케스트라라면 더욱더 극대화된 효과를 다양한 그런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요? 네.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서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역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원천 소스로서의 연주, 음악 자체가 중요하다. 이게 또 실감이 나네요. 좋습니다. 여기서 국악을 녹음하신 게 있어요. 이 울림 프로젝트의 네. 아티스트인가요? 예, 올해 이제 2020년 울림 프로젝트 선정된 가야금 연주자 박세연 선생님의 이번에 예. 김죽파 민간풍류. 네, 박세연 씨가 울림 프로젝트에서 출반한 김죽파 민간풍류 음악 중에서 남도 국거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세현 씨가 연주한 가야금 김죽파 민간풍류 중에서 남도 국거리 곧 발매될 예정인 음원입니다. 야, 이것도 LP로 나오나요? 네. LP가 오디오 가이를 통해서 나온 LP가 CD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전통 판매량이 더 좋습니다. CD보다 LP는. 왜냐하면 CD는 국악 외에도 클래식, 재즈, 팝 다양한 장르가 있는 반면 국악 그리고 또 LP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는 팬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네, LP 선물 받으면 진짜 뿌듯해요. 네. 뭔가 진짜 아까 그 청년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네요. CD는 옛날 사람들 듣는 거다. 네. 자, 어느덧 오늘 진짜 굉장히 좀 그 아티스트로서 레코딩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우리 최정원 선생님의 소소한 기쁨이면서 진정한 기쁨, 그 녹음을 하는 결과가 이룬 성취보다 녹음하는 순간의
마이크를 대고 있을 때 느끼는 게 진짜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목요연하게 현재 그 음원의 역사가 이렇게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도 좀 잘 설명해 주셨고, 자 이제 어느덧 그냥 레코딩의 세계가 이렇게 음악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에 빠지셔서 허드렛 일부터 심부름부터 다 하시면서 모든 그런 레코딩 세계의 변화를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원대한 꿈은 아니더라도 그 개인적으로 나중에 꼭 이런 거는 내가 하는 게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나 또는 가족들, 자식, 아이들에게나 또 외부로부터 가끔씩 듣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망설이게 돼요. 사실 저의 소소한 꿈은 20대에 는 어떻고 30대는 어떻고 40대는 어떻고 50대는 어떻게 해야지 고등학교 때 생각해 놨었는데요. 40대의 꿈을 33살에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40대의 꿈이 무엇이었냐면은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갖는 것이었어요. 네, 근데 33살에 감사하게도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가지게 됐고, 물론 지금은 베젠도르프 피아노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때 와 정말 내가 이 꿈을 이뤘구나. 레코딩 스튜디오예요? 네네. 네.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앞으로의 사실은 뭐 거창한 계획과 꿈이 존재하지가 않고 지금 이 순간순간이 무척이나 감사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취향이라 그럴까? 네. 만약에 시간이 하루에 28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 최정은 대표님에게만. 네. 그럼 4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잖아요. 남들보다. 엄청난 네. 건데. 네. 그때 뭐 하시겠어요? 걷거나 글 쓰거나 여행 다니거나 생각하던 것을 예전부터 그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를 어릴 적부터 항상 들고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혼자 걸으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미니 테이프 레코더에다 녹음을 하고 그걸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정리해서 글로 정리하는 것들을 좋아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걸으면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잡생각들을 네. 녹음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보고 싶네요. 네. 네. 최정은 대표님의 그 저자 이름으로 나온 책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곡으로 The New Baroque Company,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그 컴퍼니, 그게 바로크 음악을 하는 국내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여기서 한국의 전통음악 중에서 정가와 바로크 악기의 만남을 시도했네요. 네. 파사칼리아를. 네. 서양 음악의 구조인데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프랑스의 라 아르페지아타의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이끄는 그 단체가 서양의 바로크와 뭐 중남미부터 해서 스페인 다양한 음악들의 전통 음악과 바로크 음악의 조화로운 앙상블을 보고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뭐 핸델이라든가 그런 곡들 보면 재즈 기타리스트와 카운터 테너와 함께 하였는데요. 그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알리아 복스 레이블의 조르디 사발이 여러 서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거쳐서 현재는 이제 이집트, 이란의 전통 음악들과 바로크 음악의 접점을 연구하고 찾아서 그걸 하나의 음반들과 공연들을 꾸준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즐기면서 우리도 이런 우리 음악과 이 바로크 음악과의 역사가 만나는 접점들이 음악으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는데요. 근데 감사하게도 더 뉴 바로크 컴퍼니라는 또 멋진 단체가 국내에 창단이 되어서 이 단체와도 꾸준히 음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작곡자가 있는 곡인가요? 서양 음악의 부분들의 일부분을 차용을 했고, 사실 바로크 음악의 대부분이 이제 종교곡을 제외하고는 즉흥성입니다. 바로크 곡들은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그런 정형화된 편견과는 다르게 악보가 정확하게 있지가 않아요. 네. 기본적인 이제 바소 콘티뉴로 하죠. 기음이 있고 그리고 멜로디가 있고 중간에 있는 내성 부분들은 아티스트들이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게 되고요. 또 대부분 바로크 음악에서는 템포 역시 악보에 제대로 기입되어 있지가 않고 아티스트들이 연주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느낌들이 우리의 국악의 즉흥성과도 접점이 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곡을 녹음을 또 했는데요. 이 곡을 마지막으로 틀어드리면서 이러한 시도, 전통과 서양의 또 전통을 가진 어떤 음악들,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소리적으로 발견하셔서 많은 음반을 앞으로 내시기를 또 기대하고요. 오디오 가이라는 이 회사 그리고 대표님의 최정훈 대표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여러 곳에서 앞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넷플릭스가 음원도 앞으로 스트리밍을 한다니까 그것의 소스를 오디오 가이에서도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오디오 가이 대표님 최정훈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음악과 음반과 전망, 미래의 음악 산업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 대충 얘기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이 음악의 퀄리티, 녹음을 어떻게 했는지도 주목해 보시면서 편안한 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파사칼리아 더 뉴 바로크 컴퍼니 김나리의 노래와 합시코드에는 아렌드 호로스펠트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